자, 선물 옵션 강연의 3편 골든 서퍼. 자, 1강 고수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론. 고수론이 뭘까요? 말 그대로 고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고수는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그죠? 자, 첫 번째. 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 두 번째. 고수의 특징 및 습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구나. 자, 이번 시간에는 요까지 갈 거예요. 고세 청산 기술까지. 아시겠죠? 자, 우선은 제가 시간을 좀 잡아놨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으면은 내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 자, 첫 번째. 고수가 뭘까요? 고수가. 뭐 무림 고수, 뭐 축구 고수, 뭐 그쵸? 고수 있고 선수죠. 자, 우선은 고수란 사전 용어를 말씀드리면 기술이 뛰어난 사람, 달인, 명수, 대가, 뭐 스승님, 선생님, 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박지성이라든지 아니면 박찬호, 호나우딩요, 메시, 그죠? 아니면 요새 뭐 추신수나 류현진, 아니면 김연아,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고수이자 프로 선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마추어란 무엇일까요? 아마추어란? 자, 아마추어는 뭘까요? 자, 아마추어를 너무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초보가 아니에요. 아마추어는 초보가 아닙니다. 예술이나 스포츠, 기술 따위를 취미로 삼아 즐겨하는 사람의 취미. 일명 비전문가입니다. 고수는 전문가고 아마추어는 비전문가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의 바둑 실력은 대단해요. 그 어떤 사람의 바둑 실력은 대단한데 프로급은 아니다. 아직은 아마추어에 불과하다. 우리 동네에 동네 축구 하잖아요. 그죠? 조기 축구에 막 이렇게. 자, 조기 축구에 못 하나요? 조기 축구에 아저씨들 잘합니다. 축구 잘해요. 그런데 고수에 비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실력이.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그게 바로 아마추어란 거예요. 아마추어는 뭐다? 즐기는 사람이 즐긴다. 말 그대로 그냥 즐길 뿐. 취미. 앞에 이게 빠졌어요. 취미를 즐긴다는 거예요. 취미를. 그죠? 자, 취미를 즐긴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아마추어예요. 고수는 기술이 뛰어난 거. 진짜 잘하는 사람. 그죠? 한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잘하는 사람. 따라올 수도 없을 정도로. 일명 선물 옵션에서는 고수란 돈 버는 사람이에요. 돈은 벌어요. 누구든지 돈 벌죠. 아마추어도 돈 벌죠. 그럼. 그죠? 아마추어도 돈 벌어요. 뭘까요, 근데? 차이가 뭘까요? 고수는 누적이에요. 누적이 수익이 나옵니다. 아마추어는 누적이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나올 때가 가장 높죠. 아마추어가 플러스가 누적 수익이 몇 달 동안 계속 나오면은 이건 고수예요. 그 사람은 아마에서 고수로 간 겁니다. 그죠? 결국 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꾸준한 수익이 났느냐 안 났느냐, 이 차이가 가장 클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한번 볼까요? 고수의 매매 기법과 원칙 도대체 뭐길래 고수는 돈을 벌까요? 자, 고수는 매매 기법이 단순화하고 공식화합니다. 그죠? 그리고 매매 원칙을 아주 목숨같이 지켜요. 칼이 목에 들어와도 지켜요. 나는 죽어라 지키겠다. 그죠? 단순화 공식화입니다. 좀 필기 좀 하세요. 이 다 중요합니다.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기법은 정말 단순하고 공식화가 돼 있어요. 자, 매매 기법이 단순하다는 거는 그냥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다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 10개가 있어요. 이평선도 한 개로 잡고 분봉도 5분봉, 10분봉, 20분봉, 뭐 30분봉, 60분봉이 있겠죠? 분봉도 하나로 잡아버린 거예요. 자, 분봉 하나, 이평 하나다. 끝. 요거 기준 위에 콜이고 아래 푸신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요. 자, 그만큼 단순하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식화. 공식화가 뭘까요? 우리 수학 공식 아시죠? 1 플러스 1은 창문인가요? 밭전자인가요? 2번인가요? 2죠. 요새 뭐 피자 1 플러스 1 하는데 두 개를 준다는 거죠.
공식입니다. 하나의 공식. 이거를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셨나요? 왜 1 더하기 1인지? 이거를 증명을 하면 A4가 한 3장 나옵니다. A4 용지로. 증명 안 해보셨죠, 여러분? 수학 증명. 저 같은 경우에 저는 공대 출신인데 공대하면서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명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데 매매 기법이 공식화가 되어 있다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최근 6개월치 정도의 시뮬레이션 차트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 매매 기법을 넣었을 때 얼마에서 컷 잡고 얼마에서 얼마 이상에서 수익을 보고 진입은 얼마에 들어가겠다. 요거 기준 얼마에 들어가겠다. 아니면 이 선을 기준으로 나는 뭐 5틱 앞에 들어가겠다. 컷은 뭐 6틱 잡겠다. 요 선에서 아니면 이 선에서만 무조건 들어가겠다 오면 컷은 뭐 이 선 기준 뭐 3틱 5틱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뭐 피봇이라든지 이평이라든지 전일 종가 저가 고가 그런 마디가들이 있겠죠. 그만큼 이렇게 수식으로 만든 3틱 5틱 이렇게 만든 게 공식화란 거예요. 매매 기법이 단순화되고 공식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중에 단순화되고 공식화 되신 분 좀 계신가요? 나는 매매 기법이 단순화 공식하다 1번. 내 매매 기법 단순화 공식하다 1번. 잘 없으시네요. 사실은 자기 매매 기법이 단순하고 공식한 분은 공식화되어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책으로 만들 수 있나요? 내 매매 기법을? 이거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책은 아닐지언정 노트에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아시겠죠? 지금 이 글자 단순화와 공식화 말은 쉽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매매 기법을 단순하게 일단 만드시고 그 다음 그것을 공식화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둘째, 매매 원칙을 목숨같이 지키셔야 돼요. 매매 원칙을 목숨같이 지킨다. 말은 쉬워요. 다 뻔한 얘기예요. 그죠? 자, 고수는 매매 기법을 단순화하고 공식화해서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매매 기법을 믿고 따르고 손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 포지션을 다시 찾아서 손실을 냈더라도 재차 수익을 내는 사람을 고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손실을 항상 작게, 수익은 길게, 승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진입을 하는데 이게 승률이 높은 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그때 당시에 모르죠. 그래서 뭐다? 통계를 내는 거야. 통계. 제가 지금 매매 기법 만든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립니다. 자, 통계를 내는 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매매 기법이 맞다 틀렸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매매 기법이 맞다 틀렸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몇 년 동안 해오셨고 아니면 뭐 몇 달 동안 해오셨겠지만 가지고 계신 매매 기법이 틀렸다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100% 맞는 기법도 없고 100% 틀린 기법도 없습니다. 80% 이상만 맞으면 돼요. 최소 60%. 최소.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칠 때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80%면 대단한 거예요. 박수 받습니다. 박수 받아요. 근데 여러분 매매 원칙은 여러분들께 맞다 틀렸다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매매 원칙은 내가 보고 딱 봐도 저 사람 틀렸다 맞출 수 있다 없다 1번 맞출 수 있다 1번 매매 원칙 틀렸다 맞다 맞출 수 있다 1번 매매 원칙 옆 사람이 매매 원칙이 맞다 틀렸다를 평가할 수 있다 1번 자 1번 매매 원칙 평가할 수 있는 분들 자 그러면 매매 원칙도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서는 안 된다 2번 매매 원칙도 잘잘못을 따져서는 안 된다 2번 중요합니다. 아니 지트님 왜 1번 했대 2번 해요. 잘잘못을 따져서 안 된다 2번 지트님 왜 1번 했대 2번에 두 개 하면 안 되죠. 자 매매 원칙은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다. 매매 원칙 따질 수가 있어요. 매매 기법은 따질 수 없어요. 매매 기법은 매매 원칙 따질 수 있습니다. 왜? 매매 원칙은 우린 사람입니다. 옆에서 딱 봐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매매 원칙을 손절 3틱을 잡아놨어요. 자 지니까지 3틱이다. 3틱 잡았는데 이거 안 지켰어. 옆 사람이 봤어요. 야 니 왜 3틱 안 지키냐. 따질 수가 있어요. 뭐, 매매 원칙 안 지켰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세가 콜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신한테 나는 이거 위로 콜 밑에 있으면 풋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놓고 이평선 기준 뭐 위로 봤다. 마디가 기준 위로 봤다. 그죠?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위로 봤다. 그럼 콜이다. 콜은 콜인데 왜 풋을 잡냐 이거죠. 예를 들어 콜 방향 지가 내 자신이 콜이다 이렇게 해놓고 풋을 보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따질 수가 있죠. 옆 사람이. 니 왜 그거 위에 있으면 콜 본다 해놓고 왜 풋 보고 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을 정도의 간단한 겁니다. 매매 원칙. 진짜 간단한 거예요. 간단. 그죠? 간단한 겁니다. 그만큼 간단하고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이 쉬운 거를 선물 옵션 고수는 지킵니다. 매매 기법은 단순하고 공식화되어 있고. 그죠? 단순하다 보니까 매매 원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통계를 내봐서 야 이거 통계상 승률이 80%야. 10번 들어와서 8번 이겼어. 10번 들어와서 8번 이겼으니까 2번 깨지더라도 나머지 8번이 커버가 돼요. 이 통계가 있다 보니까 야 뭐 깨지면 깨진 거지 뭐 하면 계속 들어간 거예요. 막 죽어라 들어간 거예요. 신호 줄 때마다. 컷 잡고. 그게 바로 고수예요. 고수. 원칙 지키면서. 이것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고수는. 그럼 아마추어는 뭘까요? 복잡 다양해요. 매매 기법이. 매매 기법이 복잡 다양하고 비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매매 원칙은 알고는 있는데 못 지켜요. 매매 원칙은. 기본적으로 매매 기법은 복잡 다양하고 하도 많아요. 볼린저 밴드, 스토캐스틱, 뭐 이평선에 뭐 피봇도 보고 뭐도 보고 거래량 보고 그죠? MICD 오실레이터에 스토캐스틱에 등등등 너무 많아요. 그리고 비공식화되어 있어요. 시장에 따라 틀려요. 매매 기법이. 오늘은 요거 잘 맞네 요걸로 보고 오늘 또 요거 잘 맞네 요걸로 보고 그죠? 비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아는 건 많다 했어요. 아마추어는. 그리고 매매 원칙은 알고는 있는데 지키지를 못해요. 알고 있는데 지키지 못한다. 지금 잠깐만 한번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매매 기법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비공식화되어 있다. 3번. 나는 내 매매 기법이 복잡 다양하고 비공식화되어 있다. 3번. 한번 쳐보세요.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자고요. 복잡 다양하고 비공식화되어 있다. 3번. 또 매매 원칙도 알고 있는데 지키지 못한다. 3번. 이것까지 포함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끝까지 오늘 들으세요. 이거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면 아마추어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마추어의 특징. 내 매매 기법을 못 믿어. 내 매매 기법을 못 믿어요. 그죠? 분명 나는 매매 기법인데 매매 기법 나는 못 믿겠어. 도저히 못 믿겠어. 그죠?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 불안합니다. 아유 막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손가락이 달달달달 떨리고. 그러다 보니까 컷이 분명 진입을 해서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근데 컷이 나가야 돼. 맞아. 컷이야 이거는. 근데 컷을 안 해. 손실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추세 물타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칙 없이 추격 매매를 막 해요. 막 날아가니까 막 따라 붙고. 그죠? 따라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도 깨져요. 맨날 쳐나 깨져.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맨날 나니까 수익 한 0.2p 수익 나니까 네틱 수익 나니까 좋다고 또 판 거예요. 손실은 1포, 수익은 마이너스 0.2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 0.8포의 수익이겠죠. 아니 마이너스 0.8이죠. 1포 마이너스 플러스 0.2포. 맨날 짧게 먹고 한 방 터지고 짧게 먹고 한 방 터지고. 결국 아마추어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추어에 있으면서 왜 계속 물량을 실어서 실질적으로 매매하십니까? 왜? 아마추어인 거 나는 알면서 왜 진짜 돈 넣고 하시죠? 만약에 10계약이 되신 분들도 내가 아마추어라는 걸 인정을 하셨으면 한 계약으로 가셔야 돼요. 고수가 될 때까지는. 제가 수익이 날 때까지는 8년 경력 동안 지금부터 3년 전부터 저 수익이 났어요. 누적으로. 5년 동안 저 깨졌어요. 5년 동안 깨지고 회사 지겠습니다. 3년 전부터 돈 벌었어요. 회사에 있으면서. 매매 기법 완성하고 나서 나왔습니다. 매매 기법부터. 월급 받으면서.
다시는 난 안 깨지겠다. 모의 투자라. 그죠? 그때 당시에 승수제가 없었기 때문에 옵션 실계좌로 10만원, 1.0이 10만원이었거든요. 그죠? 한 100만원만 넣어도 이거 한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넉넉하게. 이걸로 추세 매매를 전 시작한 겁니다. 만들 때까지, 수익 날 때까지. 수익 날 때까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선물 옵션 너무 쉽게 생각해요. 동네 무슨 조기 축구회도 아니고 요가. 그죠? 조기 축구회 같은 경우에가 아마합니다. 아마. 우리는 매매를 하실 때에는 항상 긴장을 갖고 전쟁터에 임하신다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칼이든 총이든 자유자재를 쓰실 정도로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수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실제 돈 넣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매매 고수와 아마추어 차이는 별거 없어요. 그죠? 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고수는 선물 옵션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초점 맞춥니다. 실패를 안 해요, 얘들은. 제가 그랬어요. 왜? 난 실패 안 하려고 했어요. 진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어차피 완성된 기법이 아닌 이상 돈을 넣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과거를, 또한 역사를 배운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역사로부터 앞으로의 미래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인데, 이제 미국에 경험 많고 성공한 어떤 부동산 투자자가 한 명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은. 투자 성공법보다는 실수를 피하는 법을 먼저 배우라고 준 거예요. 실수를 피해라고. 부동산 투자는 이제 부동산 고수 같은 경우에 투자 성공 요령을 알려주는 기술적인 책 있죠. 뭐 권리 분석상에서 뭐가 어떻네 저떻네, 땅이 뭐 어떻네 저떻네, 풍수지리가 어떻네 저떻네, 이런 책보다는 치명적인 실수, 권리 분석 잘못했을 때 그러한 피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책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파생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차트 책이 중요해요, 철학 책이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차트 책이 중요하다, 차트 한번 써보시고요. 나는 철학 책이 중요하다, 철학 한번 써보세요. 지금 한번 차트가 중요한지 철학이 중요한지 한번 써보세요. 난 차트가 중요하면 차트 쓰시고, 철학이 중요하면 철학. 책을 볼 때 아니 차트 아니면 철학, 이것만 써보세요. 차트냐 철학이냐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지트님 철학, 올레드님 심리 극복, 그럼 철학이죠. 밤까마귀님 차트 꽤 많으시네요. 차트 완성되고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심리, 결국에는 철학. 그죠? 철학, 차트 거의 뭐 반반이시네. 그쵸? 철학, 화살님도 철학, 민간인 철학.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이랑 원칙이 완성되면 어디서 끝판나는 줄 아세요? 심리입니다. 결국엔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 쪽 책을 많이 보게 돼요. 심리 극복하려고. 여러분, 이 심리가 별거 아닌 것 같죠? 내 매매 기법 맞는데 왜 못 들어가냐? 매매 기법 맞아도 못 들어가요, 사람 심리가. 혹시나 깨지고, 혹시나. 그죠? 결국에는 힘법에서 버티는 사람들이 고수가 되는데 여유가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여유가 없으면 또 힘들어요. 여러분 선물 5계약 하다가 선물 1계약 하는 거 쉽죠? 여러분 선물 1계약 하다가 옵션 매수 1계약 하면 쉽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돈을 벌어요, 여유있게. 근데 내 전재산이 2천만원이 있어요. 이걸로 선물 1계약을 한다. 아, 이건 괜찮네, 실계좌니까. 대여 쓰시는 분들은 200만원이 내 전재산인데 이걸로 선물 4계약을 해요. 50만원에 1계약 잡고 4계약을 해요.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는. 그죠? 완전 이건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도박입니다, 도박. 이런 식의 매매는 절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손자가 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렸다 했어요. 그러나 이기는 것은 상대방에게 달렸다 했습니다. 그죠? 아군이 전쟁에 대비해서 미리 철저히 대비하면 전쟁에서 지는 확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실수나 허점이 있거나 또는 행운이 도와줘야지 가능해요.
결국에는 선물 옵션 투자에서는 손해보지 않고 매매하는 것은 나 자신한테 달린 거예요. 나 자신. 알면서 틀린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손해보지 않는 것은 내 자신한테 달렸고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선물 옵션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통제 불가능한 것들이 하도 막 올랐다 내렸다 막 하니까 내 매매 기법이 완성되어 있지 않고 원칙이 없다면, 그죠? 또 기법이 완성됐다 한들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간편한 선물 옵션 투자 패키지 막 이런 거 있죠. 뭐 요때 요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요때는 매도하세요 매수하세요, 요런 거는 멀리하시고 결국 실수하지 않는 법만 배우십시오. 그죠?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그 투자 원칙 1조 원금에 손해보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잃지 말라. 결국에는 원금 손해보지 말라요. 그죠? 바둑에서도 내가 먼저 살고 난 후에 적을 죽여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물 옵션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선물 옵션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는 법에 우선 초점을 두십시오. 실패하지 않는 법에 초점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매매 기법 잘못된 거 없습니다. 맞아요. 그 틀린 거 없어요. 맞습니다. 단지 단순화시키고 공식화만 시키시고 매매 원칙은 목숨같이 시키십시오. 매매 원칙. 매매 원칙 뭐가 있을까요? 손절 잘 지키고 내동 매매 안 하고 역추세 매매 안 하고 추격 매매, 원칙 없는 추격 매매 안 하고, 그죠? 그리고 매매 기법을, 내 매매 기법을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이 글자가 단데 매매 기법의 고수는 이게 끝자, 이게 단데 도대체 뭘 배우냐는 거죠. 새로운 걸. 그죠? 별거 없습니다. 매매 기법이 아무리 좋다 한들 매매 원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운전 초보자가 이제 막 면허 딴 사람이 람보르기니 스포츠카 타고 다닐지언정 올해 숙련된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뭐 자동차 있잖아요. 막 갓그랜저 이런 거 옛날 거 그런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운전하는 게 숙련된 분이 낡은 차 타고.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손실이 나면 내 매매 기법에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갖고 내 매매 기법 다시 계속 체크해요. 근데 매매 기법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추어들은. 막상 보니까 매매 기법 맞아. 또 앞만 봐도. 결국에는 뭘까요? 매매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된 거예요. 아, 매매 기법 맞는데 하이 막 들어갈 걸 막 아유 괜히 컷 안 해갖고 막 작살났네. 그죠? 그거 차이에요. 매매 기법에는 사실상 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단지 매매 원칙에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고수라고 해서 매매 기법이 딱히 특별한 거 절대 있는 게 아니에요. 고수일수록 매매 기법이 너무 단순해서 아무나 따라할 수가 있어요. 고수일수록. 제 매매 기법은 노출되면 큰일 납니다. 왜?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요. 진짜. 콜, 풋,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콜, 풋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그거는 비밀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십시오. 저한테 묻지 마시고 만들어 가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때 동안 보아온 뷰와 제가 보는 뷰는 다릅니다. 그죠? 저는 8년 동안 매매했지만 여러분들은 10년 동안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5년 동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매매 원칙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프로 정신을 가지고 진입할 때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매매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하신다면 누적 수익이 결국에는 발생한다고 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간단한 매매 기법 만드시고 매매 원칙만 지키십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고수예요. 그죠? 제 말 틀렸나요? 여러분이 고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정의원님들 저랑 또 리딩에 맞춰서 매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이미 누적 수익이 나와봤고 그렇고 제 매매 기법 승률이 높다 보니까 제가 리딩을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수 아마추어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고수의 특징 및 습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일부분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고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죠. 고수는 어떤 매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선물 옵션 고수는 매매 특징이 이유 있는 진입, 그리고 손절, 청산, 그리고 기다리는 매매를 할 줄 압니다. 기다리는 매매. 내 신호에 올 때까지 매매를 안 해요. 그리고 때를 알고 매매합니다. 때를 알고. 그리고 매매 기법에 승률 통계를 내어봐요. 선물 옵션 고수는. 통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이 통계 무시하지 마십시오. 통계. 자, 매매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나만의 매매 기법 우선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믿고 따릅니다. 또한 매매 원칙을 만들고 지키겠죠? 매매 일지는 당연히 쓰는 거고, 손절도 당연히 지키는 거고, 익절도 당연히 지키는 거고, 긴 수익은 롱으로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분할 청산. 저는 제 매매 기법은 무조건 단일호가 진입입니다. 단일호가. 왜? 단일호가 진입이에요. 분할 진입은 답이 아닙니다. 분할 진입은 절대 답이 아니에요. 한 계약 한 계약 한 계약 걸어서 여기 첫 번째 라인에서 지지받고 딱 사져서 팔았다가 또 체크해서 팔고 체크해서 팔고 이번에 체결 다 됐더니 컷 나갔다. 한 방에 앞에서 번 수익 날라갑니다. 아시겠죠? 항상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여러분. 선물 거래는, 선물 옵션 거래는 데이 트레이딩인데 이걸 주식처럼 오버할 건 아니잖아요. 그날 끝내버린 겁니다. 그날 끝내는데 왜 분할 진입하죠? 그날 끝내는데 여러분, 내 매매 기법이 맞으면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매매 기법이 맞으면. 그죠? 단일 호가로 들어가셔야 돼요. 단일 호가가 답입니다. 컷 나갈 때 10개 컷 나오고 막상 수익은 한 개로 맨날 수익 나고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거예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0 가끔 깨질 때 그러면 요렇게 5%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 10% 먹으면 결국 마이너스 5P가 나온 거예요. 분할 진입은 간단하죠. 절대 분할 진입하지 마십시오. 단일 호가 진입이 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할 청산일 이렇게 청산 나눠가면서 막 청산하는 거지 그렇게 수익을 크게 갖고 간 거지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매매하십시오. 분할 진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한 두 틱 쳐라오 딱 2번 정도는 괜찮아. 딱 2번은 괜찮아요. 맨날 첫날 막 이렇게 한 5번을 나눠서 들어간다. 물타기 절대 잘못된 겁니다. 항상 단일 호가로 진입해서 컷이 나가지 않는 한 버팁니다. 추세 방향에 대해서 자 캔들이 이렇게 가요. 나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추세가 안 깨져. 버텨야죠. 그럼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가 전일 고가가 아니면 종가가 아니 전일 저가를 목표가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목표가까지 한번 버텨봐야죠. 목표가까지 버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시황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시는 사람들 계시죠? 전 뉴스 잘 안 보는데 인터넷 기사는 잘 봐요. 시황을 보는 이유. 시황을 왜 볼까요? 청산 때문에 봐요. 청산 때문에. 시황은 진입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 청산 때문에 봅니다.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뉴스 보는 이유가 진입을 하려고 뉴스를 봅니다. 저는 진입은 기술적으로 들어갑니다. 차트 보고 들어가요. 진입은. 미국 장이 폭락했는데 우리나라 오르잖아요. 그거를 시황 보고 따졌으면 물려버립니다. 절대 진입은 시황 보고 매매하지 마세요.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거의 다 데이 트레이딩인데. 시황은 청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죠? 파워를 보는 거예요. 매수 파워를 보는 거예요. 매수 파워. 목표가를 얼마까지 볼 것인가. 세력을 한번 보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겁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선물 옵션 고수는 매매 특징은 이유 있는 진입, 손절, 청산.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것. 때를 알고 매매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매매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승률 통계 내보시고요. 자, 한 번만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나는 매매 기법 승률 통계 내봤다 1번. 나 승률 통계 내보신 분 1번. 승률 통계. 내 매매 기법에 대해서 통계 내보신 분 1번. 야호님. 또
계신가요? 수익사케님. 예. 티아라님. 통계 내보신 분. 꽤 계시네요. 세 분. 지트님. 자, 그러면 통계 내셨으면 몇 프로 정도 나오시는지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몇 번 들어갔을 때 몇 번 깨지더라, 이런 거. 통계, 승률 통계 한번. 50%만 넘으면 잘 하신 거예요, 진짜. 승률 통계. 한번 올려보세요. 그 네 분. 잠깐만 체크하겠습니다. 야훈이 70%. 잘하시네요. 예. 수익사키님이랑 지트님 70%. 화살님 60%. 통계. 50% 넘으면 돼요, 50%만. 그죠? 자, 화살님도 계시고. 거의 다 지금 50% 넘으시면 괜찮은 거예요. 매매 기법은 괜찮아요.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 내 매매 기법을 믿고 가느냐, 원칙을 지키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죠? 매매 기법을 믿었느냐, 원칙을 지켰느냐. 결국엔 이 차이에서 판단이 납니다. 자, 그리고 매매 일치 왜 쓸까요? 이거 지금 되게 여러분 되게 간단하신 분들 계시는데 매매 원칙 쓰는 이유. 여러분 수익 났을 때 매매 일치 쓰는 것도 좋아요. 손실 났을 때 매매 일치 이거 꼭 이거는 계속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매매 일치 쓰실 때 손실에 대한 매매 일치 쓰시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학교 다닐 때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 풀 때 자,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3개를 틀렸어요. 마이너스 3개 틀렸어요. 틀린 문제 또 틀려요. 우리 오답 노트라고 하죠, 이걸. 오답 노트. 그쵸? 내가 오답 노트를 만든 거예요. 매매 일지가 오답 노트입니다. 그죠? 결국에는 뭐다? 여러분, 매매 일지를 쓰다가 마이너스 났던 날에 보면 매매 기법상에서 들어갔는데 컷이 나와서 손실 났어요. 매매 기법을 믿고 들어갔는데 컷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원칙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매매 기법이 잘못됐는지 한번 그건 테스트 해볼 만해요. 체크. 왜 이때 손실 났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컷 나간 게 맞았어요. 그러면 틀린 게 없어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매매 일지를 매번 모아두시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내가 손실 난 공통점. 결국엔 공통점이 나와요. 매매 일지 쓰실 때 항상 제목을 2013년 5월 오늘 얼마예요? 2일 목요일 마이너스 50만원. 자, 이렇게 제목을 써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났던 날을 따로 체크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났던 날의 매매 일지들을 쭉 보세요. 마이너스 쭉 보세요. 왜 마이너스가 났는지, 왜 어디서 잘못됐는지 자꾸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공통점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맨날 틀린데 또 틀려요, 이게. 사람인지라. 그러면 공통점이 나오다 보니까 요 공통점 틀린 데에서 또 틀리기 때문에 이것만 커버하면 여러분들 수익이 납니다. 왜? 이미 매매 일지 중에 수익 난 날은 이미 잘했으니까 수익 난 거예요. 손실 난 날만 계속해서 테스트. 공통점을 찾아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매하면서 수익이 점점 더 올라간 거예요. 예전에 한 달에 10번 깨졌으면 그 다음 달에는 5번 깨지고 그 다음 달에는 2번 깨지고 그 다음 달에는 알면서 2번 깨지고 알면서 이때 동안 모르면서 깨졌다면 점점 알면서 깨진 거예요. 알면서 매매 기법 지켜서 깨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건 괜찮단 말이에요. 이게 어차피 매매 기법이 맞으니까 그 다음날 또 해서 복구하면 되니까. 그런데 매매 원칙 안 지키고 왜 틀렸는지 이유도 모르고 왜 내가 손실 났는지 이유도 모른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선물 옵션 보수 이 부분 다들 노트에 좀 쓰세요. 그냥 막 듣고만 있지 말고. 다 중요하니까. 자, 아마추어에 대해서 잠깐만 볼까요? 아마추어는 매매 특징이 뭐냐면 그냥 반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추어는 즐기는 사람이에요. 미식축구 미식축구란다. 조기축구에 뭐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축구를 즐기는 사람. 그죠? 아마추어 야구
이런 거 있죠. 다 그냥 직장인인데 즐기면서 하잖아요. 선물 옵션 아마추어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말 그대로 즐길 줄 알죠? 알잖아요. 콜이 뭔지 풋이 뭔지 알잖아요. 선물 매도가 뭔지 매수가 뭔지 양매수가 뭔지 양매도가 뭔지 대부분이 압니다. 이까지는 아마추어. 자, 매매 특징은 이유는 있는데 진입, 손절, 청산을 마음대로 해요. 내가 왜 진입했는지, 손절인지, 청산했는지 이유는 있는데 마음대로 합니다. 진입도 막 2티 앞에 더 들어가, 10티 앞에 그냥 막 대충 들어가 버리고. 마음이 앞서요. 마음이 때보다. 딱 봐도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데 들어가요. 매매 습관 잠깐만 볼까요? 매매 기법을 신뢰를 못해요. 아니, 매매 기법이 아까 뭐 70%도 있고 60%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매매 기법이 있는데 그걸 지키면 다행인데, 매매 기법을 못 지켜요. 또 원칙을 지키지 못합니다. 원칙은 있어요. 왜? 원칙이 있습니다. 뇌동매매 안 해야지, 추격 안 해야지, 손절 꼭 지켜야지 했으면서 안 지켜요. 매매 일지는 써요. 매매 일지는 써요. 또 매매 일지는 잘 씁니다. 아마추어들도 매매 일지는 잘 써요. 오늘 나는 뭐 어째 해갖고 진입했는데 뭐 어땠네 저땠네 막 잘 써놓고 안 봐. 또 이걸 의무상 쓰는 거예요. 의무. 그냥 의무. 그냥 숙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숙제. 나 매매일지 쓰세요 해서 써요. 쓰긴 써. 매매일지 써라는 게 손실 난 걸 계속 보라는 거예요. 왜 손실 났는지 공통점을 찾아내보면 똑같은 데도 틀립니다. 그죠? 손절을 안 지킵니다. 익절도 없어요. 짧은 수익에 만족합니다. 그죠? 원칙 없는 추격 매매 잘하죠. 막 갑자기 박스 깨고 내려가니까 오아씨 따라 붙었는데 다시 급반등 하니까 오 뭐야 이러다 물려요. 물려갖고 더 물타기를 해. 그냥 추격 들어갔다. 결국에는 여러분 요새 장세 V자 장세 나오죠. 쭉 내려와서 반등 나오다가 이랬다가 뻑 올라간 거. 요소 추격 들어갔다 다 깨집니다. 그죠? 그런 원칙 없는 추격 매매. 내동 매매는 뭐 당연한 거고. 요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아마추어로 보십시오. 요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아마추어입니다. 진짜 뻔한 거 같죠? 요거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요거 반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은 뭐다?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수가. 그죠? 지금 여러분들 제 방에 지금 들어오셔서 새로운 매매 기법을 배운다. 매매 뭘 배운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는 게 다 새 건데. 물론 새로운 매매 기법 제가 가르쳐 드려요. 진입 타이밍, 청산 타이밍, 손절 타이밍 이런 거는. 그죠? 이때는 콜 사서 이때는 풋 사서 이런 건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별로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건 매매 원칙이거든요. 매매 기법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원칙을 안 지키는데. 지금 제가 써드린 거 이거 다들 필기하시고요. 빨리 필기들 하십시오. 빨리 필기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선물 옵션 고수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는 뻔한 거, 민간애님 그죠? 뻔한 거를 지키시면 됩니다. 이유 있는 진입, 손절, 청산,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거, 때를 알고 매매하는 거, 매매 기법의 승률 통계 내보는 거, 매매 기법을 믿고 가는 거, 내 매매 기법 믿고 가는 거, 원칙을 지키는 거. 매매 일지를 써서 그 매매 일지상에서 손실이 난 날 다 통계를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맨날 틀린 거 또 틀리니까. 손절을 항상 지키시고 익절을 지키시고 긴 수익은 항상 가져가는 것. 추세대로. 컷이 안 나가는 한 버텨보는 거예요. 자, 매매 승률 통계를 내봐야지 기법을 믿고 갈 수 있습니다. 승률 통계 꼭 내보시고요. 최소 3개월치. 점점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고수의 매매 기법 및 신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빨리 쓰시고요. 자, 다들 쓰셨죠? 넘어갑니다. 자, 고수의 매매 기법 및 신법에 대해서 이번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네요. 지금 시간이 벌써 9시 20분인데 자, 빨리 갈게요. 자, 고수의 매매 기법 잠깐만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고수의 매매 기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평선 매매가 있을 거고, 볼린저 밴드 매매가 있을 거고, 마디가가 있을 거고, 옵션 가격 매매가 있어요. 여기에는 교차이론, 그죠? 그 다음에 마디가, 옵션 마디가 매매. 교차이론이랑 간단히 말씀드리면, 옵션 행사가를 기점으로 해서 등가 기준 위아래를 잡고, 크로스하는 걸로 목표가를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옵션 가격 매매가 되게 좋아 보이죠, 여러분?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옵션 가격 매매 할 때 이걸 목표가 때문에 저는 봐요. 진입할 때는 안 보고 목표가로. 옵션 가격 매매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옵션 가격 푸시 뭐 3.1을 돌파해야 된다. 3.1을 가면 이제 더 간다. 이런 것보다는 3.2가 찍었을 때 선물이 얼마에 찍히는지 그런 청산가 때문에 제가 옵션 가격을 저는 보고요. 마디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로 봅니다. 얘도 목표가. 전 마디가에서 진입 안 해요. 목표가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고가, 저가, 종가가 있겠죠. 전일.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 설정하실 줄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피봇이 있습니다. 피봇. 피봇도 있고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볼린저 밴드 매매는 저 같은 경우에 횡보에서 써먹습니다. 횡보죠.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평선은 추세를 봅니다. 추세. 이평선도 추세 보는데 볼린저도 가끔씩 추세를 봐요. 그죠? 추세를 볼 때는 이평선 일봉, 주봉, 월봉, 분봉상에서도 다 당연히 보겠죠. 이평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볼린저, 마디가. 마디가도 하나의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디가 기준 위에 있으면 콜, 아래에 있으면 풋. 이런 식의 매매도 가능해요. 자, 전체적으로는 이평으로 추세, 볼린저 밴드로 횡보 대응. 자, 마디가는 목표가 잡기. 옵션 가격 매매 역시 목표가 잡기.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평선 매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나요? 야, 이건 뭘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여러분? 5월 2일. 오늘 날짜가 언제죠? 5월 2일. 자, 오늘입니다. 이거 지금 오늘장의 10분봉입니다. 10분봉에서 2평선 매매다 보니까 2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5분봉, 뭐 20분봉, 21선,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1선 쫙 나열이 된 상태. 간단히 보시면 이 2평 기준 밑에 있으면 푸시고 위에 있으면 콜로 대응한다. 이런 이론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최대한 이 2평이 왔을 때 매도 들어가고 2평이 왔을 때 매도 들어가고, 그죠? 매도 들어가고 올라탔을 때는 매수를 보고 또 올라탔을 때는 매수를 보는 이러한 이평선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다시 한번 보시다시피 이평선 매매는 워낙 간단해요.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사용하기 가장 쉽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원도에 어떤 분은 20일 이선 2평 하나만으로 선물 한 개 갖고 꾸준한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런 분이 있어요. 이평선 매매는 그만큼 단순하고도 심플한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것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됐고 이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결론은 이 이평기준 위에 콜이냐 푸시냐예요. 그죠?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뭐 사전 용어 그냥 설명할래 했는데 실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 기준 위에 콜 아래 풋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제부터는 노하우가 나오죠. 이제부터. 자, 여러분, 이평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 저항선에 대해서 이평선이 선물이 이평선에 최대한 근접할 때의 지지선이나 저항선에 가까워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평선 근처에서 반등이나 저항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자 보시면, 자 오전에 잠깐 볼까요? 5일선 5일선에서 헤딩 드럽게 많이 했거든요. 5일선에서 자꾸 헤딩하면서 내려가잖아요. 그죠? 자꾸 헤딩하면서 내려가죠. 이렇기 때문에 근접했을 때 헤딩 자리로 보고 매도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 노하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하우. 자, 이평선이 몰렸죠. 보이세요? 5일선, 11선, 21선. 몰렸죠. 몰렸으면 여러분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P, O, W, E, R. 힘이 어마어마해요. 몰렸을 땐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산이 되죠? 이평이 분산이 됩니다. 이러면 힘이 약해져요. 가장 붙어있을 때가 셉니다. 요 보세요. 여기 제일 붙어있죠? 제일 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방 더 내려가죠. 이평이 몰려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를 꼭 생각하십시오. 떨어져 있으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왜? 이평을 수렴시켜야 돼요 얘들은. 그죠? 그러면서 121선을 하나 넣었거든요. 121선. 밑에서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상방 쪽이 나오다 보니까 밑에서 지지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평선상으로는. 지금 이게 이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이평선 갖고 매매하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대부분이 지지 저항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이 너무 많아. 그죠? 기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기준이 1개, 2개, 3개, 4개, 5개예요. 그죠? 말이 5개지 이게 지금 10분봉이라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5분, 10분, 20, 뭐 30분, 60분, 일봉, 주봉 다 켜놓고요. 다. 왜 이렇게 다 켜놓고요 이거를? 어차피 선물은 콜이냐 푸시냐거든요. 이거 맞추면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맞추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봐요 이거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잘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그림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보이세요? 자, 요거 봤다가 요거 딱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요거 보다가 요걸 딱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 이평선 5개죠? 자, 이평선 1개 났습니다. 보이세요? 단순. 그리고 공식. 그 다음에 원칙이 나온 거예요. 단순, 공식, 원칙. 단순하죠? 그냥 밑에 있으면 푸신 거예요. 어디서 들어갈 거냐? 시장가로 때려잡을 거냐? 어떡할 거냐? 컷은 얼마나 잡을 거냐? 이 이평선에서 몇 틱 잡을 거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일단 매도다 보니까 물려도 푸신 거예요. 풋 들어가 버린 거예요. 풋 진입. 오늘 아침에 우리 여기서 잡았죠? 선물 매도. 풋 진입 들어간 거예요. 들고 간 거예요. 쭉 하방 또 하방. 이거 데이잖아요. 데이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상 데이면 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몇 번 데인 줄 아세요? 여기 한 번 데였죠? 여기 2번 데였죠? 그죠? 먹튀 할 수가 있잖아요. 먹튀. 먹튀. 자, 이거 깨고 올라왔네. 어휴, 안착했네. 매수. 매수 보면 된 거예요, 그러면. 갔다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이평선을 간단하게 만들면. 5장은, 5장 여러분, 이거 지금 5장에서 여러분 잘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5장이 이렇게 2평을 깼다 올랐다 하죠? 자, 이런 식에 있으면 장세가 일명 개판이란 거예요, 이게 개판. 이래서 5장에는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5장에 왜 컷이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매매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5장이 위아래가 흔들어 버리거든요. 뭘 하든지 못 잡아요, 이런 거는. 못 잡는 거를 인정하고 매매를 접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억지로 매매하다 보니까 오전 수익 오후에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오전 수익 오후에 다 까먹는 이유 중에 하나, 오전엔 수익이 잘 나요. 오후엔 다 까먹어. 원래 매매가 그런 거예요. 매매 기법상 제가 보니까 오전에 승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 추세가 잘 살아요. 변동성도 좋고 오후에는 변동성이 죽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물론 오후에도 잘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통계 내보니까 1대1이에요 1대1. 1.5대1이다 1.5대1. 이기니까.
오전에는 3대1 수준 나와요. 3대1은 오전에는 못해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수익이 확 땡기고 오후에는 쉬는 거예요. 양매도 날개 펼쳐버리고. 자, 그리고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이게 오늘 건데, 자, 일봉상에서도 이평매매가 가능해요. 일봉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는 요 걸릴 때마다 매수해야지. 그죠? 요 걸리면 매수해야지. 위에 요 걸리면 매도해야지. 그죠? 요 걸리면 매도해야지. 걸리면 매도해야지. 그죠? 일봉 매매도 가능해요. 어떤 분들 일봉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도 계세요. 컷만 지키세요. 컷만. 어떤 게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어요. 차라리 맨날 나는 손실 난다. 아싸리 그냥 에휴 씨 모르겠다 막 어차피 이래 손실 날 거 한번 이평매매 해보자.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손실 날 거면. 제 말 틀렸나요? 일봉 보세요 이거. 일봉 이거 무시 못한다니까 이게. 이거 안 보이세요 이게? 딱 보이죠? 이런 식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매매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아니 이평이 너무 많아. 뭘 믿을까요? 뭘?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선이 있고 바로 밑에 또 선이 있어요. 둘 중에 뭘 따라갈까요? 위에 거 1번, 2번. 지나간 차트로 보니까 2번이죠 당연히. 근데 제 말은 이때가 만약에 이게 지나간 게 아니라 맞다. 만약 이 상황이라면 둘 중에 불리한 걸로 들어가셔야 돼요. 불리하면서도 유리한 걸로 합시다. 유리한 걸로 들어가셔야 돼요. 손실 덜 나는 거, 손실. 예를 들어서 기준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 캔들이 요 위에 있다. 캔들이 위에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캔들이 여기 있고 1번, 2번 자리가 있어요. 내려오면 당연히 1번보다는 2번이 안전하죠. 2번에 그냥 걸어둔 거예요. 일하세요. 그리고 회사 일하세요. 그냥. 걸리면 걸린 거 말면 만 거고, 걸리면 아싸리고 안 걸리면 뭐 그냥 간 거고. 걸리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자, 그리고 요때 한번 보세요. 요때 그 다음날 요때 밑에 있잖아요. 2평 밑에 매도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이런 식의 매매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기준을 잡아 두셔야 돼요. 기준을 아시겠죠?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밑에 받침대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이런 자리. 여기 일봉 이평선 기준 컷 5틱. 이런 식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일봉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계세요. 일봉으로도. 어떤 게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평선 매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벌써 9시 반이네요. 자, 후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건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뻔한 매매 기법, 뻔한 매매 원칙 계속해서 강조드리는데 요거 상에서 세밀하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세밀하게 어떻게 지금 매매 기법을 만들어야 될지. 자,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볼린저 밴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볼린저 밴드 뭔지도 모르고 지금 매매하시는 분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볼린저 밴드는 세 가지 선이 나옵니다. 밴드 상단, 중단, 하단. 밴드 상한선은 저항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밴드 중심선은 저항 및 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중앙선 밑에 있으면 매도의 역할을 하겠죠. 그죠? 매도의 역할. 밑에 있으면 매수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매수의 역할. 그죠? 밴드 하단선은 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의 역할. 자, 이런 식으로 저항, 지지, 저항. 상한선, 중앙선, 그 다음에 하한선 이렇게 기준을 줄 수가 있고요.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저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 볼린저라는 사람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면서 볼린저 밴드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일단 지표 개념은 간단하게 이게 가격대 분석의 일종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시장 전체와 종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추세 지표고, 특히나 선물의 기술적 분석에서는 추세 분석의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돼요. 추세 분석. 선물에서는. 자,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 아까 이평선 있죠.
가격대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2평선이랑 비슷해요. 그러나 가격 변동성 분석과 추세 분석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평선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에요. 이평선보다는. 자, 지표의 활용 잠깐만 보시면요. 가격이 밴드 상한선에 도달하게 되면 과매수. 그 밴드 하한선에 도달하면 과매도. 이렇게 판단해서 과매수 구간에서는 매도를, 저 밑에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수를 대응해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차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 보다가 한 방 깨지는 게 뭐냐면 지금 요 팍팍 내려오잖아요. 볼린저 밴드상 요거에서 매수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볼린저 밴드가 지지가 받으니까. 절대 이거 볼린저 밴드 이거 다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박스에서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박스에서. 자, 지금 설명을 제가 길게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나오죠? 딱 사이즈 나오죠?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박스장에서 써먹는 거예요. 박스장에서. 박스장에서 상단이나 하단에서 매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매수, 매도. 안 오면 말고, 걸리면 먹는 거고, 안 걸리면 마는 거고. 그리고 이 중심선은 청산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청산. 자, 써두세요. 볼린저 밴드는 박스에서 써먹는다. 박스. 박스에서 써먹도록 하십시오. 추세에서 써먹다가 이거 원웨이 장세 나오잖아요. 그럼 볼린저 밴드 역시 이렇게 똑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캔들은 자꾸 이거 박스 깨고 올라가는데 매도만 봅니다. 절대 이거 추세장에서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대충 추세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거 볼 땐 괜찮은데 매매는 하지 마세요. 추세로. 박스장에서 대응 가능합니다. 박스장. 그러면 위에서 매도, 밑에서 매수, 매수, 위에서 매도. 하루에 한두 번 매매해도 수익만 나면 되잖아요. 그죠? 볼린저 밴드는 박스에서 유리합니다. 박스에서. 선물의 변동성이 커지면 이제 이게 수학상의 공식상의 표준 편차 값이 있는데 변동성이 줄어들면 오히려 편차 또한 작아집니다.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점점 수렴을 하게 되면 막 이랬다가 갑자기 수렴할 때가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가 이러면 수렴했다가 어디선가 빵 터집니다. 위든 아래든. 위든 아래든 빵 터집니다. 그죠? 이렇게 수렴하고 난 다음날 터져버린 거예요. 위든 아래든. 그 다음날 터졌죠. 밑으로 터졌죠. 그 다음날 이게 4월 26일이거든요. 최근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박스에서 웬만하면 대응을 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오늘 장 한번 볼까요? 오늘. 이게 오늘이잖아요. 이게 오늘 장입니다. 오늘 장 보시다시피 폭이 줄었어요. 폭이 줄었습니다. 오후장에서 폭이 상당히 줄었고 에너지가 수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강한 변동성 장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도 됩니다. 위든 아래든 강하게 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옵션은 종가상 양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서 저는 오늘 양매수 오버를 했습니다. 콜 255, 풋 255, 2시 40분에 비중은 30%. 아까 말씀드렸죠. 등가로 콜 풋 옵션 255를 양매수 오버한 상태입니다. 결과는 내일 지켜보면 알 것으로 판단되고요. 우선 내일 오전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면 제가 따로따로 분할 청산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원의 장세가 나오면 끝까지 들고 갑니다. 양매수는. 결과는 우선 내일 지켜보면 알 것으로 판단되고요. 내일 변동성이 터지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에서 에너지가 응축된 상태에서는 다음날 큰 변동성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응축이 됐어요. 내일은 터질 가능성이 높다. 아시겠죠? 만약에 보조지표를 자주 보신 분들은 볼린저 밴드 사용하실 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동시에 이용해서 합리적인 분석을 이끌어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보조지표를 아예 안 봐요. 거래량도 안 보고 수급도 안 보고 프로그램 매매 그 다음에 뭐랄까 또 뭐 있나요? 스토캐스틱 볼린저 매매 이거 딱 하나도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저는 아예 안 보는데 혹시 이제 보시던 분들은 거래량과 MACD 오실레이터 RSI 뭐 이런 거 있죠.
지표들을 볼린저 밴드와 함께 같이 사용하시면 신뢰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보조 지표를 추가적으로 넣으실 때는 내 자신이 자주 보던 보조 지표를 참고해서 승률을 높이는 쪽으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미결도 안 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이때 동안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거래하면서 보아왔던 보조 지표를 사용해야지 눈에 익고 익숙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죠? 모멘텀이나 뭐 거래량, 심리 뭐 이런 거 다른 요인과 이제 일치하게 되는 지점에서 볼린저 밴드는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수가 있어요. 미결제라든지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거. 근데 참고로 저는 안 봅니다. 보조지표. 저는 안 봐요. 왜? 왜 보조지표 안 볼까요? 이거는 그냥 제 노하우인데요. 선물 옵션 어차피 콜프 맞추기거든요. 이거 맞추는데 너무 복잡할 필요 없잖아요. 얘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다 해서 얘가 안 꼬꾸라진다는 이유는 없어요. 더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결국엔 뭐냐? 저는 매매를 할 때 노하우가 뭐냐면 제 매매 기준이 있고 이거 기준 위에서 놀면 저는 이런 자리에서만 매수를 합니다. 단가가 높더라도 들어와요. 왜? 왔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컷이 안 나가면 버텨요. 컷. 컷을 딱 잡아요. 항상 저는 제 기준이 있습니다. 컷 걸고 안 나가면 홀딩. 자, 그러면 컷이 나갔어요.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컷이 나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컷이 나갔다는 건 추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세가 바뀌어서 컷 나가면 반대 포지션 매매하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컷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손절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전략이에요. 전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절은 하나의 기술이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손절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컷 따먹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다시 눌러줄 때 매수 들어가면 되죠. 왜? 여러분, 컷 나가고 나서 다시 그냥 컷만 따먹고 올라갔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 추세가 진짜 강하다고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컷만 따먹고 다시 안착하고 올라갔다는 것은 다시 재차 매수. 두 번째 컷 나오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다시 치고 올라갔다는 거는 추세가 바뀌지가 않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재차 진입을 하는 겁니다. 정의원님들 중에 저랑 이제 매매하실 때 보셨다시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전에 여기 박스권 대응을 했죠. 오늘 오전에 박스를 이렇게 꺼두고 나서 위에서 매도 밑에서 매수 대응을 하다가 요 박스가 이탈이 되면 크게 간다 했습니다. 그쵸? 크게 간다 했는데 여기서 박스 깨졌죠? 매도 봤죠? 갔죠? 먹었죠? 여러분 이거 지난 만기 때도 지난 공개 방송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는데 내일도 아마 이 장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오전에 박스 나오다가 갑자기 터진 장세. 어제 박스 나오다 밑으로 터질 장세. 그러면 여러분 일단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씨 아까 여기서 못 잡았네. 이미 박스가 깨지고 나서 들어간 게 훨씬 의미가 깊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돌파하고 나서 들어가면 이때가 진짜 강력한 놈이다. 물론 얘가 컷 다시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럼 컷 나가면 되는 거죠. 원칙 지키면 됩니다. 원칙만. 어차피 다시 올라타면 또 들어가면 되니까. 손절이 나갔다는 것은 추세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런 거 좀 그려두세요. 자, 추세가 이렇게 콜로 가다가 매수 잡았는데 컷 됐어요. 팍 이렇게 갔어. 컷 됐다는 것 자체가 추세가 이탈됐다는 거거든요. 바뀌었다는 걸 의미한다 했습니다. 이런 식의 매매만 하십시오. 이런 식의 매매만. 요런 자리에서는 매수만 들어가시고요. 추세가 깨졌으면 매도 보시면 되는 거. 컷 나가고. 그죠? 저는 진짜 간단하게 매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거예요. 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제가 내일 이제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똑같은 화면 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뜨잖아요. 이 지금 시스템 잠깐만 키고요. 자, 이렇게 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작업 잠깐만 할게요. 250의 매수다. 자, 이렇게 뜨기 때문에 추세가 여기 손절 보이시죠? 손절이 안 깨지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목표가까지 버텨본 거예요. 손절만 안 때리면. 나가면 손절이 나갔다는 것은 추세 이탈. 팡 깨졌으니까 그럼 하방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실 나간 거 다시 복구하면 되잖아요. 이 쉬운 거를 여러분들은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사실 지키기 어려웠던 거예요. 물론 원칙 잘 지키신 분들은 대응 잘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고집 피우다가 박살납니다. 추세가 이미 꺾였는데도 계속 물타기 종가 저가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시간이 좀 없는데 우선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마무리 잠깐만 짓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자, 지금 마지막에 볼린저 밴드까지 했는데 자, 오늘 보시다시피 고스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고스론에 대해서 특히나 오늘은 매매 기법까지 지금 청산기술까지 하려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현재 매매 기법까지 된 상태고요. 자, 지금 다 못한 거는 내일 공개방송에서 시간 날 때 나머지는 신법 및 청산기술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개방송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마무리 한번 지어버리면 실전에서 이제 선물 옵션 매매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간단하고 단순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잡한 그죠? 복잡한 선물 옵션 이론 자체도 그리 필요하지도 않아요. 뭘 그리 복잡하게 매매해요.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는 게 답니다. 선물 옵션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는 트레이더라면 선물 옵션 차트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자신의 성격 특성에 맞는 선물 옵션 매매 거래법을 일관되게 연마해서 내 자신이 세운 선물 옵션 매매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그대로 선물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선물 옵션 거래에서 처음에는 당연히 잦은 실수를 하실 거예요. 당연히 잦은 실수는 하시겠지만 그 실수를 하고 나서 왜 내가 실수했는지에 대해서 매매일지 쓰시면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선물 옵션 거래의 단점을 파악하고 맨날 첫날 틀리는 거, 맨날 첫날 손실 나는 이유 그런 거에 대해서 거래 실수를 줄여나간 것이 선물 옵션 실전 매매이며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입니다. 텅 빈 두뇌를 가진 머리가 아닌 이상 생각하는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려운 일도 반복해서 행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매매도 마찬가지. 맨날 틀린 거 또 틀립니다. 그죠? 맨날 틀린 거 또 틀린 거 안 틀리려면 그 틀린 거를 계속 스크랩을 해놔야죠. 스크랩을. 그래서 왜 틀렸는지 항상 실수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매에서 혹시나 오늘 손실 나신 분들 오늘 매매 쉬웠는데 오늘 손실 났다. 그런 분들은 꼭 한번 따져보시고요. 사실 이게 매매가 이게 제가 8년 동안 매매하다 보니까 이게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맨날 그놈이에요. 그놈 횡보냐 추세냐 그거밖에 없거든요. V자 반등이냐 그죠?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선물 옵션 거래로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이 선물 옵션 거래 시장에서는 꾸준히 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수는 대박이 없어요. 선물 옵션 고수는 대박이라기보다는 평균적으로 쭉 갑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대박을 바래요. 대박을 바라다 보니까 쪽박을 차는 거예요. 대박 반대는 쪽박이거든요. 평균의 평균은 손실도 평균, 수익도 평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선물 옵션 거래 기법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선물 옵션 시장의 이제 교만함에 대해서는 바로 응징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매매하십시오. 그래야지 승차가 남을 수가 있어요. 자, 선물 옵션 시장에서 돈을 번다고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요. 항상 선물 옵션 시장에서 버는 돈의 대부분을 인출하셔서 유사시를 대비하시고 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
돈을 벌게 해준 하나님한테 항상 감사하시고요. 이 시장이라. 여러분들이 잘한 데서 돈 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돈 번다. 이거는 아마추어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돈 번 게 아니라 시장이 돈을 준다 생각하세요. 시장이. 아시겠죠? 아마추어가 될 바에는 고수가 되십시오. 프로 선수처럼 매매하십시오. 프로 선수는 하루에 12시간이고 운동을 합니다. 아시겠죠? 프로 선수처럼 열심히 하시고 항상 훈련하시고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매매 통계 꼭 내보시고 내 매매 일지상에서 손실 났던 날을 다 체크해 보십시오. 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우리가 뭐 체력적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기본에 충실하고 매매 기법에 따른 원칙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미 매매 기법 및 매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정말 쉽고 뻔한 거지만 이거 지금 제가 쓴 게 이거 뻔하죠? 야, 이 뭐 뻔한 얘기 자꾸 하네. 그죠? 뻔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뜯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유 있는 진입, 손절, 청산, 기다리는 매매, 때를 알고 매매한 거, 매매 기법의 승률 통계 내보는 거, 나만의 매매 기법을 믿고 원칙을 지켰는지. 매매 일지는 쓰죠. 아마추어도 매매 일지 씁니다. 근데 매매 일지상에서 맨날 틀리는 거 한번 보고 손절 지키고 익절 지키고 긴 수익을 항상 추구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을 혹독하게 훈련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지속적으로 훈련하시고요.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여긴 전쟁터예요, 여러분. 여기 놀이터 아니에요. 애들 노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절대 놀이터가 아니니까 좀 더 긴장하고 매매에 임하셔야지만 수익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복잡하게 매매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선물과 도박의 차이는 뭘까요? 진짜 간단한 거. 선물 옵션 시장은 매매 기법이 있고 원칙만 지킨다면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선물 옵션 시장은 매매 기법이 있고 매매 원칙만 지키면 진짜 간단해. 이거는 왜 돈을 못 벌어요, 여기서. 전 그게 진짜 답답한 거예요. 왜 돈을 못 벌까? 저는 이해하죠. 저도 과거에 돈을 못 벌었으니까. 지금은 너무 이게 쉬워요. 전체 해외 선물보다 국내 선물이 더 쉬워요. 해외 선물 쉽다는데 해외 선물 쉬우면 전부 해외 선물 돈 벌었어야죠. 국내 선물 시장에서 쉬운 장이 있고 어려운 장이 있다 하면 쉬운 장은 없어요. 전부 어려워요. 근데 지나보면 쉬워요. 그죠? 도박은 말 그대로 도박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뭐 아니면 도예요. 즐기셔야 돼요. 매매. 도박은 즐기십시오. 그냥 뭐 아니면 도로. 그것을 매매 기법을 파고해봤자 도박은 어차피 뭐 도박은 경마해봐서 저 경마장에 심해서 5만원 들고 한번 해봤거든요. 야, 이건 답이 없더라고요. 경마는. 말이 이게 진짜 그지 같은 말인데 얘가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맨날 1등한 놈이 꼴찌할 때도 있더라고요. 도박은 뭐 아니면 도라는 걸 항상 인정하고 재미로만 매매하시고요. 선물은 도박이 아니에요. 투자입니다. 매매 기법이 완벽하고 원칙만 지키시면 절대 깨질 일이 없어요. 손실이 있을지언정 금방 복구합니다. 이 세상에 100% 맞는 기법은 없어도 80%, 60% 정도만 맞으면 써볼만 해요. 그거는. 원칙이 없는 기법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모든 기법은 자기 자신이 연구하고 다른 지표와 혼합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매일매일 갈고 닦으면서 승률을 높이고 최적화를 시켜 나가십시오. 단순하게 하세요. 단순하게. 진짜 단순하게 답이에요. 저는 진짜 단순하게 만들고 나서부터 수익이 났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좋은 틀을 가지고 있어도 원칙이 없으면 리스크의 무방비 상태에 노출하게 되거든요. 그쵸? 아무리 매매 기법이 좋아도 원칙 안 지키면 끝이에요, 이거는. 아니, 내 매매 기법상에 딱 봐도 콜인데 풋 잡고 있으면 잘못된 거죠. 선물 시장은 심플합니다. 콜이냐 풋이냐 이것만 맞추시면 돼요. 콜이냐 풋이냐. 아시겠죠? 그러나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선물 옵션 주식시장이에요.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매매 기법은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고 매매 원칙은 정립이 되어 있어도 지키기 힘든 걸로 인정하시고요. 그 힘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만 매매 원칙을 최대한 100% 지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선물 옵션 시장에는 생각보다 고수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고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수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고수입니다. 그 고수의 마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고수를 꺼내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 자체가 고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공개방송, 공개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일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다들 늦지 말고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공개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오늘 지금 스케줄상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 내일 공개방송 중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부족했던 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녹화